안녕하세요. 전 평소 사연 라디오를 즐겨 듣는 아줌마입니다. 저에게도 정말 기가 막힌 사연이 생겨서 이렇게 제보하게 되었네요. 어릴 때부터 전 아빠와 단둘이 살았어요. 어릴 땐 엄마가 아파서 하늘나라에 간 줄 알았거든요. 커보니까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엄마는 아빠와 저를 두고 집을 나가 다른 남자와 새살림을 차렸던 거고, 한평생 읽어놓은 재산을 가지고 도망간 엄마 때문에 아빠는 몇 년간 빚에 시달리며 살아오셨대요. 그래서 그런지 아빠는 항상 저에게 죄인 모드였어요. 진아야,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 때문에 우리 진아가 매일 고생하고. 아빠 됐어.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 아빠 나한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알겠어? 참 다정한 아빠였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문제였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한없이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게 화를 일으킨 거였죠. 엄마 때문에 아빠 명의로 생긴 빚 수억 원을 10여 년간의 청소일로 겨우겨우 갚은 아빠는 고등학교 동창을 통해서 포크레인 자격증을 따셨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저희 아빠 시대에는 건설업이 한참 호황시기라서 중장비 자격증 하나만 있어도 먹고 살기 편했거든요.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쯤에 가정 형편이 조금씩 좋아졌고 저도 급식비 밀릴 일 없이 한결 편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포크레인 일을 열심히 하던 아빠는 주변의 말을 듣고선 작은 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중장비를 사들이기 시작한 거였죠. 전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집이 부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빠 친구들과 회사 사람들이 저희 집에 와서 거하게 외식을 하고 저에게 용돈도 척척 주었으니 말이죠. 진아야, 넌 너희 아빠 딸인 걸 아주 감사하게 여겨라. 너희 아버지가 복이 많아서 그래. 그래, 네 아빠가 주변 사람들한테 참 잘하니 그 복을 딸내미가 다 받을 거야. 저는 쑥스러운 마음에 방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죠. 그런데 몇 개월 뒤였을까요? 누군가 집 철문을 쾅쾅 두들기는 겁니다. 누구세요? 안에 네 아빠 있니? 문 좀 열어봐. 문을 열어 고개를 빼꼼 내민 순간 키가 엄청 큰 어른들이 대문을 확 열어 제끼고는 절 밀치고 집에 들어와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돈 될 만한 것들은 전부 다 가지고 간 거였죠. 알고 보니 아빠의 착한 심성을 이용한 동업자가 아빠의 뒤통수를 쳐버린 겁니다. 저희 집에 놀러온 아빠의 친구, 회사 사람들 모두 한통속이었고 아빠 명의로 빌린 포크레인과 은행 돈 등등을 전부 들고 도망간 거였습니다. 사람 좋은 아빠였지만 사람을 너무나도 잘 믿었기에 그게 결국 독이 된 거였죠.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제 성격이 굉장히 독립적이고 강해진 게요. 하루아침에 다시 빚쟁이가 되어버린 전 아빠가 미웠습니다. 딱 그 시기가 사춘기였을 거예요. 중학생이었으니 말이죠.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며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살았던 전 하루아침에 외딴 시골로 전학을 가게 되었고요. 서울에서 온 학생이라며 은근한 따돌림도 당했고 엄마가 없다고 담임 선생님에게 무시도 당했어요. 그때는 촌지 주는 게 당연한 시절이라서 당연히 엄마가 없는 전 담임 선생님에게 촌지를 줄 수도 없었고 교실에서 미움받는 아이가 되어버린 거였죠. 공부도 곧잘 했던 저였지만 집안의 빚 때문에 학교조차 다니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고등학교에 우여곡절 들어간 전 남아있는 악바리 근성으로 전교 1, 2등을 왔다 갔다 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공부를 하다가 마음이 너무 서럽더라고요. 아빠는 대체 왜 이렇게 멍청하게 사는 거야?
사람들 좀 믿지 마. 우리가 먼저 아니야? 우리 입에 풀칠하는 게 먼저 아니겠냐고. 당장 빚이 이렇게 많은데 왜 옆집에 혼자 사는 할머니한테 용돈 찔러주고 그러는 거냐고. 아빠와 크게 싸운 전 하루빨리 집안을 벗어나고 싶었던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제가 결혼을 일찍 해버린, 너무나도 서둘러버린 것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서울에 있는 대학을 붙은 전 아빠한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 내가 살 거니까 나 등록금만 좀, 그것만 좀 도와줘. 알겠어, 진아야. 아빠가 책임지고 등록금 마련해 줄게. 하지만 등록금 납입 날짜 당일까지 결국 돈을 마련하지 못한 아빠 때문에 전 대학 입학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미안하다며 대성통곡하는 아빠. 그 모습이 그때는 너무나 한심해 보였습니다. 전 아빠와 연락을 끊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해 한 약국에서 약 조제사로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고시생이었던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였죠. 남편은 명문대를 다니면서 고시를 준비하고 있던 학생이었고 매일 아침 두통약을 사러 왔어요. 머리가 많이 아프신가 봐요. 두통약도 자주 먹으면 내성 생기는데.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가? 머리가 자주 아프네요. 가벼운 말로 시작한 저희의 인연은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시험 준비를 하고 있던 남편과 서울의 홀로 상경에 아등바등 살고 있던 전, 서로의 외로움을 보듬어주는 존재가 된 것이었죠. 남편 군대도 다 기다리고 고시 뒷바라지도 하고 결국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던 남편은 세무사로 업종을 바꿔 다시 한번 시험을 보게 되었고 합격한 그해 저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게 되면서 아빠와 다시 연락도 하게 되었어요. 진아야, 아무리 그래도 장인어른한테 연락 먼저 드리고 혼인신고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장인어른도 다 사정이 있었을 거야. 여전히 아빠가 원망스러운데. 남편은 저 대신 아빠와 저와의 사이를 좋게 만들기 위해 몇 번이고 강원도에 내려가 사위 노릇을 했습니다. 다리가 아픈 아빠를 위해 관절에 좋다는 약재를 바리바리 싸들고 갔죠. 아빠는 사위를 마음에 쏙 들어 했어요. 가방끈이 짧은 저와 아빠와는 달리 남편은 좋은 대학을 나와 전문직 시험에 합격한 지성인이었으니까요. 동네에서도 유명했습니다. 그거 알아? 진아가 서울 가서 아주 야무진 남자를 꼭 물고 왔더라고. 그래? 뭐하는 사내인데? 뭐 전문직인가 봐. 키도 크고 훤칠하고. 무엇보다 아주 장인어른한테 지극정성으로 잘하더라고. 그 지난해 아빠 명의 앞으로 세금 체납된 거랑 압류된 것도 장부 정리 싹 다 해주고 엄청 똑똑한가 봐. 시골은 금방 소문이 퍼져나가잖아요. 남편에 대한 이야기도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그야말로 제 남편은 칭찬일색 그 자체였어요. 저도 남편 덕분에 소원해진 아빠와의 사이도 다시 좋아지게 되었고요. 아빠는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 저와 남편의 결혼식 비용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진아야, 아빠가 너 대학 등록금은 마련해주지 못했지만 결혼식 자금만큼은 꼭 준비해주고 싶었다. 아빠, 제 손에 쥐어준 노릿한 봉투 속 꼬깃꼬깃한 지폐더미를 보니 그간 아빠를 미워했던 제가 너무나도 어렸던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어요.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아빠. 됐어. 아빠한테 잘하지 말고 남편한테 잘해라. 남편을 아빠라 생각하고 잘해줘. 서서방이 너한텐 지금 가장 중요한 존재야.
전 이렇게 어렵고 귀하게 결혼한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정말 꿈만 같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림도 없었죠. 그 사건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요. 남편은 명예욕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도 호시탐탐 사업을 하고 싶어 했고요. 훗날에는 정치인까지 욕심을 냈죠. 여보, 월급쟁이 인생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 나 진짜 사업이나 해볼까? 내 앞에서 사업이 사자도 꺼내지 마. 아휴, 나 우리 아빠 때문에 사업 생각하면 아주 골이 아파 진짜. 남편은 제가 아빠의 사업 실패로 인한 마음고생을 심하게 한 걸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 제 앞에서 사업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주말마다 남편이 아빠가 있는 강원도에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피곤한데 아빠 있는 곳까지 가서 뭐 하게? 장인어른 혼자 계시고 적적할 텐데 나라도 찾아가 봐야지. 그래도 주말은 좀 쉬어. 강원도 한번 갔다 오면 주말 통째로 날리는 거잖아. 괜찮아. 전 이때까지만 해도 장인어른을 지극하게 아끼는 사유인 줄 알았습니다. 평일날이었어요. 오후 11시가 됐는데도 남편이 출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어찌된 일이냐고, 지금 출근 시간 훌쩍 넘지 않았냐고 물어도 돌아오는 답은 출근 안 해도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말라는 말뿐이었죠. 그때 직감적으로 쎄한 느낌이 들었죠. 전 몰래 출근하는 남편의 뒤를 밟았어요. 평소라면 지하철을 타고 여의도를 가야 하는데 택시를 타더라고요. 첫날은 미행에 실패했습니다. 다음날 전 또다시 조심조심 남편의 뒤를 밟았어요. 미리 부른 콜택시를 타고 남편을 뒤따라가 보았습니다. 남편이 내린 곳은 여의도가 아니라 구로의 한 단지 아니었어요. 택시에서 내린 남편은 한 젊은 여자와 만나서 상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전 순간 별의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출근하는 척하면서 나 몰래 젊은 여자 만나 바람 피는 거야? 진짜 미쳤구나. 미쳤어. 지금이야 간통죄가 없었지만 그때만 해도 간통죄가 있었기 때문에 전 두 년놈들 모두 간통죄로 집어넣을 작정으로 뒤를 밟았습니다. 남편과 수상한 여자가 들어간 상가문을 발로 차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웬걸? 너무나도 애떼어 보이는 여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류를 만지작거리다가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누구시죠? 저도 당황해서 아무 말이 안 나오더군요. 그때 안쪽에서 나온 남편이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 자빠질 뻔했어요. 아니, 당신, 뭐 여기 어떻게 온 거야?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당신이야말로 왜 출근 안 하고 이상한 상가 안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나 몰래 뭐 하는 거 있어?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남편은 자초지종을 전부 다 설명해주겠다며 저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흥분한 전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였어요. 앳된 여자가 종이컵에 따뜻한 녹차를 타와서 저에게 한 잔 건넸고 겨우 숨을 고른 전 남편의 말을 들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아버님이랑 알고 보니 남편이 그동안 강원도에 내려간 이유가 바로 아빠와 사업을 저 몰래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사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거였어요. 제가 알면 노발대발할 게 뻔하니 저에겐 철저하게 비밀로 하고 사업이 안정화될 때까지만 몰래 진행하고자 한 거였습니다. 불륜 관계인 줄 알았던 그 여자 직원도 알고 보니 고졸 출신 격리였던 거였죠. 구로에 저렴한 상가를 빌려 사업을 시작한 거였어요. 그래서 남편 놈이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괜찮다고 한 거였고요. 장인어른한테 인사드리러 간다는 핑계로 사업 구상을 하러 간 거였답니다. 그래서요,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어쩌자고 나한테 상의도 없이 회사 퇴직하고 아빠랑 사업을 해? 화가 난 전 일주일 동안 아빠와 남편과 말도 섞지 않았어요. 중간에서 어린 경리만 눈치를 볼 뿐이었죠. 경기도 좋지 않을 때라서 사업은 점점 힘들어져 갔습니다. 힘들게 모은 전세자금도 빼서 남편의 사업에 보탰고요. 아빠도 강원도에서 서울로 상경해 작은 방을 얻어가며 사업에 매진했습니다. 남편은 맨날 새벽 1시 넘어서 집에 들어오기 일쑤였어요. 아휴, 이건 또 무슨 술 냄새야.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깽판을 치는 거야, 정말. 아, 원래 사업하는 사람들은 술 마시면서 진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당신이 뭘 알아? 내가 얼마나 밖에서 개고생하는지 말이야. 밖에서 뒤어 터지고 안에서도 뒤어 터지는 내 서러운 인생을 아냐고. 그러게 누가 사업하래? 이래서 내가 사업하지 말라는 거야. 남편과의 사이는 이혼 직전까지 치달았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기댈 곳은 어처구니 없게도 저와 나이가 10살 이상이나 차이 나는 어린 경리였어요. 지수씨는 절대로 사업하는 남자 만나지 마. 알겠지? 이상하게 그 경리 앞에서는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전부 다 하게 되더라고요. 어릴 때 집안이 망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남편과 결혼한 스토리까지 전부요. 그 경리는 어린 나이였지만 사리 판단이 빠르고 순하게 생긴 얼굴과는 다르게 아주 야무지고 똑똑했어요. 혼자서 3인분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였고요. 사모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리고 사장님이랑 대표님이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니까 분명히 좋은 날 올 거예요. 그 경리의 말 따라 시간이 지나니 조금씩 사업 상황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사람 좋기로 유명한 아빠 덕분이었죠. 아빠가 그간 살아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베푼 탓에 그분들이 저희 사업체 거래처가 되어주시기로 한 겁니다. 일 야무지게 잘하기로 업계에서 소문이 나다 보니 거래처가 한두 개씩 점점 더 쌓이기 시작했고요. 구로 상가에서 시작한 사업이 이제는 종로 50평짜리 번듯한 사무실로 옮길 정도였습니다. 상가에서 사무실로 이사를 가려고 하다 보니 걸리는 게 명의였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개인 사업자 명의를 아빠 명의로 했었는데 사업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아빠의 신용등급이 사업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파산 신청을 하고 세금 미납 경력 때문에 은행에서는 대출이 안 되고 신용등급도 낮아서 어딜 가던 환영받기 힘들었어요. 여보, 아무래도 사업자 명의를 바꿔야 할 것 같아. 어차피 내가 세금 관리 다 하고 서류적 일도 내 담당이니까 내 명의로 하는 게 편하겠어. 그래? 그럼 아빠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해. 전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명의 변경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경리가 슬쩍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모님, 그래도 명의는 공동 명의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아니면 동업자로 이름 올려서 하던가. 나중에 복잡한 일 생기면 어쩌라고 그러세요? 설마 그러겠어? 전 경리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고 그게 큰 화를 불러일으켰네요. 사업도 잘 되기 시작하고 벌어오는 돈이 점점 많아지니 남편의 배짱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조금 무리해서 사업을 더 확장하고 은행에서 큰 돈도 빌리고 문어발식으로 일을 해나가기 시작했지요. 아빠의 친구들도 저에게 우려를 표하기 시작했어요. 네 아빠는 착해서 잘 모르니 너가 남편한테 잘 좀 말해봐. 우리가 보기엔 저렇게 문어발식 확장은 좋지 않아 보인다. 현금 유동 자금이 있어야 만일의 사태도 대비할 수 있는데. 바깥 사람이 알아서 잘하겠죠.
전문직 자격증도 있고 회계 분야엔 빠삭하니까 이 사람이 돈 관리는 잘할 거예요.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희 가족들이 대단해 보였나 봅니다. 오랜만에 내려간 강원도에선 이미 동네에 소문이 쫙 퍼졌더라고요. 남편 잘 만난 딸내미 덕분에 사업으로 망한 장인이 사업으로 다시 일어났다면서요. 돈 많이 벌었겠다며 부럽다고 제 등짝을 한 대씩 치고 가는 아주머니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휴, 빚 좋은 개살구예요. 아직 전세자금 회수도 못했는걸요? 겁만 번지르르 하죠 뭐.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빠 체면을 봐서라도요. 아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대학까지 나온 전문직 남편을 은근하게 무한하게 믿는 게 있었어요. 무리하게 사업이 커지는 상황이긴 하지만 잘 될 거라는 믿음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러던 도중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업 초창기 멤버인 경리 지수씨가 퇴사를 했다는 사실을요. 여보, 지수씨 회사 왜 나간 거야? 지수씨야말로 개국공신 아니야? 나한테 말 하나 없이 회사 나가버렸네, 섭섭하게. 몰라 나도. 어느 날부터 그냥 회사를 안 나오던데? 원래 근무 태만에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일을 대충대충 하는 그런 여자였으니 뭐. 잘 됐어. 신경 쓰지 마. 세상에 일 잘하는 사람 많으니 새로운 사람 뽑으면 돼. 지수씨가 일을 대충 했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전 지수씨의 개인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신호음은 얼마 가지 않아 끊겼어요. 제 번호까지 차단한 듯 보였습니다. 그래도 회사 어려울 때 심적으로 많이 의지했던 경리인데 아쉽네. 뭐가 문제였던 거지?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건가? 며칠간 찝찝한 마음은 계속되었습니다. 꿈에도 문득 나올 정도였어요. 결국 전 다시 남편에게 물어보았어요. 여보, 지수씨 정말 회사 나갔어? 그건 왜 자꾸 물어보는 거야, 저번부터. 그냥 나갔다니까. 아니, 그 성실한 사람이 회사를 말도 없이 나갔다는 게 이상하니까 그렇지. 한숨을 푹 쉰 남편이 저에게 비밀을 털어놓는 겁니다. 알고 보니 지수씨가 사내에서 남자를 불러 잠자리를 하다가 남편에게 딱 걸린 거였답니다. 남편이 사무실에 차키를 두고 와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순간 지수씨가 외간 남자와 그 짓을 하고 있는 걸 본 순간부터 지수씨의 근무 태만이 시작되었대요. 몇 번이나 경고를 줬지만 결국 회사를 나갔더라는 겁니다. 아휴,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믿을 사람 없다고 하더니 지수씨까지 그러네. 참 세상 무섭다. 그 뒤로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비가 미친 듯이 내리는 저녁 8시쯤 모르는 번호로 저에게 문자가 온 겁니다. 사모님, 지금 빨리 회사에 가보세요. 전 바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받지 않더군요. 그때 다시 온 문자. 지금 회사에 안 가시면 평생 후회하실 겁니다. 누구한테 온지도 모르는 그 문자를 받고 전 찝찝한 마음에 택시에 몸을 싣고 남편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불이 다 꺼진 회사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려고 하니 한 여자의 실루엣이 보이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얼굴을 쓱 보니 글쎄 몇 달 전 퇴사를 한 경리였던 겁니다. 지수씨, 여긴 어떻게 온 거야? 사모님, 쉿! 지수씨의 손짓을 향해 눈을 돌린 순간 전 믿지 못할 광경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회사 안에서 남편놈이 한 여자랑 바람을 피고 있는 모습을 보고만 거예요. 드라마에서나 봤지 진짜 내 남편이 바람을 피는 장면을 내 두 눈으로 보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지수씨는 제 손을 잡고 말하더라고요. 사모님,
지금부터 마음 굳게 먹으세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진실 전부 다 터뜨릴 거고 제가 받아야 할 돈도 다 받아낼 거예요. 전 지수 씨가 하는 말이 무슨 소리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당장 눈에 들어온 건 회사 사무실 내에서 한 여자와 불륜질하고 있던 남편 놈이었죠.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야, 너 뭐하냐? 거래처랑 술 마신다고 하더니 사무실에서 외간 여자랑 떡치는 게 술 마시는 거야? 화가 난 전 책상 위에 있던 철제 파일로 남편의 머리를 깡하고 내리치려고 했어요. 남편 놈은 뻔뻔하게 그런 저의 손을 확 잡아 비틀더라고요. 지금 뭐한 짓이야? 미안한 기색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빠랑 내가 맨날 밤낮 없이 당신 사업 뒷바라지 했더니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난 당신 사업하는 몇 년 동안 생활비 한 번 받지 못했고 우리 아빠도 마찬가지였어. 서울로 올라와서 단칸방에 살면서 사업 제대로 해보겠다면서 맨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랬다고. 그런데 우리 부녀를 당신이 이렇게 뒤통수 쳐? 눈물이 나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오려고 하던 그때 남편이 저를 팍 밀치고 내 언니한테 옷을 덮어주고 나가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전 그걸 보고 기가 차더라고요. 명예욕, 물욕에 미친 남자가 사업으로 좀 승승장구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고야 만 겁니다. 남편이 저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는 그때 사무실에 볼 일이 있어 아빠가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자네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인가? 깜짝 놀란 아빠가 남편에게 소리를 쳤어요. 단단히 미친 남편 놈은 장인 어른은 빠져주세요. 좀. 오늘 무슨 날이야? 왜 다 이렇게 사무실 모인 거야? 아씨. 험한 모습을 저에게 보이는 남편을 본 아빠는 화가 나서 남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장인 어른은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놓아! 자네가 똑똑하고 일 잘하는 것 같아서 내가 나이 든 어른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자네 밑에서 일하니 내 딸이 만만해 보였던가? 아씨, 진짜 이거 놓으라고! 자기 분에 못 이긴 남편이 멱살을 잡은 아빠의 손목을 뿌리치고 구둣발로 배를 차고 나가는 겁니다. 저희 아빠가 다친 모습을 보니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밖에 있던 격리 지수 씨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사장님, 저한테 그날 들킨 이후로 아직도 사무실에서 제 친구랑 이짓거리 하세요? 전 다 필요 없고 제 밀린 월급이랑 퇴직금 받아야겠으니까 빨리 돈 내놓으세요. 제가 좋게 좋게 말할 때 주면 다 편하잖아요. 알고 보니 격리 지수 씨가 외간 남자랑 사무실에서 바람을 펴서 퇴사를 한 게 아니라 지수 씨가 회사에 꽂아준 친구랑 남편이 사무실에서 불륜을 저지른 걸 목격해서 잘린 거였답니다. 월급도 3개월 지나 밀리고 받아야 할 퇴직금도 못 받고 몇 년씩 돈도 못 받고 초과근무까지 하면서 계급 공신으로 회사를 키워놨는데 토사구팽하는 제 남편의 모습에 지수 씨는 정이 뚝 떨어져서 복수를 계획한 거였지요. 그래서 그날 저에게 회사로 가보라고 하면서 남편의 불륜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려준 거였습니다. 사무실로 아버님이랑 내 와이프 부린 것도 김지수 네 짓이냐? 고졸로 졸업해서 일할 곳 없던 널 받아준 내가 미친놈이지. 호랑이 새끼를 키웠어 아주. 사장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전 일할 곳 많았고요. 제가 이런 회사에 남아있었던 이유는 사모님 때문이에요. 엄마처럼 따뜻하고 인정 넘치는 사모님이 안타까워서 제가 여기 끝까지 남아서 사장님 도운 거라고요. 그때 격리가 저한테 서류 뭉치를 건네더라고요. 사모님, 사장님이랑 그냥 이혼하세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6년 넘게 일하면서 모은 회사 내부 회계 자료거든요. 이혼 소송하면서 재산 분할도 할 텐데 이거 가지고 계시면 유리할 거예요.
그 설의 뭉치는 다름이 아니라 남편이 회사 돈을 지금까지 몰래 뒷돈 처리한 자료들이었던 겁니다. 1년에 수억씩 벌고 있었으면서 저랑 아빠한테는 돈 없다고 빌빌거리고, 알고 보니 거래처랑 거래한 장부를 뻥튀기해서 중간에 빈 돈을 자기 뒷주머니로 다 넣은 거였어요.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가방끈 긴 사위의 괴팍한 성격을 다 맞춰주면서 성공할 날만을 목 빠지게 기다린 거였고요. 저도 그저 바보처럼 대학 나온 남편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격리 지수 씨에게 너무나도 미안해졌어요. 단단히 제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였죠. 저보다도 야무지고 사리 판단이 빠른 지수 씨는 진작에 모든 재료를 수집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 지수 씨에게 회계장부를 좀 손봐달라고 할 때부터 쎄한 느낌을 느껴서 원본 재료를 전부 다 복사하고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다 개국 공신인 자기를 자르고 밀린 월급을 안 주면서 분노가 점점 차올랐고, 자기의 친한 친구조차 본인을 배신하고 사장님이 내연녀로 기고만장하게 매일매일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화딱지가 났답니다. 그래서 저에게 문자를 한 거였고요. 전 그날로 아빠와 함께 바로 이혼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상간녀 소송도 함께 진행했고요. 상간녀가 저에게 변명이라고 하는 말이 참 웃기더라고요. 전 사장님이 결혼 생활 중이신지 몰랐어요. 사업 때문에 별거하고 있고 실질적인 이용 상태라고 해서 그래서 전 사장님이랑 만남을 시작한 거였어요. 뻔뻔하게 변명을 했지만 전 콧방귀를 꼈습니다. 네 친구가 안 말해주디? 네 사장 마누라 떡 하나 있다고. 그리고 아내랑 이혼을 했는데 왜 장인 어른이랑 동업을 하니? 어디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바락 소리를 지르고 한껏 상간녀를 째려보고 나왔네요. 간 큰 상간녀는 아니었나 봐요.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주저앉아서 엉엉 우는 모습을 보니까요. 이혼까지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8개월 좀 안 되어서 이혼을 했던 것 같아요. 다만 상간녀 소송은 이혼보다는 조금 더 걸린 것 같고요. 상간녀한테 위자료로 2천만 원 조금 안 되게 받아내고 남편한테 재산분할 청구도 했는데 그건 소송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남편의 사업에 뒷바라지한 게 인정되어서 재산분할 또한 적지 않게 받아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딱 하나 분에 차는 건 바로 남편의 사업이었죠. 아무것도 모를 때 사업 명의를 아빠에서 남편으로 바꾸어 주었기에 실질적인 알짜배기 사업체는 남편의 손아귀에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는 와중에도 남편의 사업체는 점점 더 커져갔어요. 그 꼴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무엇보다 아빠가 굉장히 분통 터져 하셨습니다. 아빠도 더 이상 착하게는 못 살겠다. 아빠가 살다 보니 착한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바보였던 거지. 흑화된 아빠는 굳은 결심을 하신 듯 어디론가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거무튀튀한 전화보수첩을 꺼내더니 온종일 열불을 토해내듯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하는 겁니다. 아빠, 도대체 누구랑 전화를 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봐. 아빠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그리고 며칠 뒤 이혼을 한 전 남편이 저에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한테 전화를 왜 해? 아주 뻔뻔함이 하늘을 치솟는구나. 왜 전화한 거야, 기분 더럽게. 알고 보니 아빠가 전화를 돌린 곳은 전 남편의 회사와 거래를 하는 거래처 사장님들이었던 겁니다. 거래처 사장님들과 전 남편의 관계는 전부 아빠의 연줄로 이어진 것이었고 아빠는 그걸 이용해서 복수를 한 거였죠. 서희라는 녀석이 내 딸한테 피눈물을 냈다고 불륜을 저질렀고
지금 딸이랑 이혼한 상태니 그 사업체랑은 거래를 끊는 게 좋겠다고 하면서요. 평소엔 정말 천사 같고 다정한 아빠가 열불을 토해내는 모습을 처음 본 거래처 사장님들은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거래를 끊어버리겠다고 아빠에게 약속을 한 거였답니다. 하루아침에 수많은 거래처와 거래가 끊긴 남편놈은 똥줄이 탔는지 전 아내인 저에게 전화해서 한 번만 봐달라고, 공과 사는 구별하면 안 되겠냐고 빌빌 빈 거였죠. 제가 전화를 툭 끊어버리니 저희 아빠가 있는 강원도까지 내려와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답니다. 자기 먹고 살게는 해달라면서요. 이미 동네 사람들도 이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상태였고, 제 전남편이 아빠에게 와서 싹싹 빈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저희 집으로 몰려와 전남편에게 쌍욕을 퍼붓는 바람에 남편 놈은 오줌을 질질 지르며 집 밖으로 강제로 쫓겨나게 되었네요. 그렇게 강한 척, 멋있는 척, 잘 나가는 사업가인 척 하더니 결국엔 저희 아빠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바지 사장일 뿐이었죠. 아주 속 시원하더라고요. 어릴 땐 아빠가 모두에게 착하고 다정한 성격이 너무나도 싫었는데, 오히려 아빠의 그 성격 덕분에 온 동네 사람들이 아빠를 도와주고 거래처 사장님들도 곤란한 상황이지만 저희의 편을 들어주셔서 정말 화병을 풀 수 있었습니다. 전 젊을 때 다하지 못했던 공부에 대한 미련 때문에 이혼 후 방송통신대학교를 다니면서 못다한 공부를 하면서 살고 있고요. 아빠는 사업에 대한 미련을 싹 접고 지금은 강원도에서 감자 농사를 지으며 마음 편하게 살고 계세요. 이혼도 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받았지만 앞으로 남은 삶을 저도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서울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예전에 약국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 작은 한약방에서 한약재료를 포장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일한 지 한 2년 정도 되었을까요? 가게 문을 열고 익숙한 얼굴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 세상에 경리 지수 씨였어요. 몸이 허해서 보약 한 채 지어 먹을 겸 한약방에 들린 거였답니다. 지수 씨는 다른 회사에 취업해서 격리 일을 하고 있었고 평범한 여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잠깐 손님이 없는 시간에 지수 씨와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제 전남편에게 본이 안 풀린 지수 씨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세금 관련 회계장부를 글쎄 국세청에 넘긴 거였더랍니다. 남편은 세무사였기 때문에 편법으로 세금을 안 내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고 그걸 통해서 엄청 많은 세금을 누락시켰나 봐요. 똘똘한 지수 씨는 낌새를 눈치채고 진작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가지고 있던 관련 자료들을 세무당국에 신고를 했나 봅니다. 저는 몰랐는데 세무당국에서 세무조사가 나오면 근 7년지까지 자료들을 싹 다 조사해서 세금을 때린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랑 이혼 후에 거래처도 싹 끊기고 세금도 폭탄으로 맞아서 결국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전문직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니 어디 가서 굶어 죽을 것 같지는 않는데 그것보다 명예욕, 출세욕이 아주 강한 전 남편 놈은 자존심이 상해서 하루하루 고통에 몸부림치며 살고 있을 것 같아서 아주 꼬시네요. 상간녀도 친구들 사이에서 불륜한 걸로 소문이 쫙 퍼져서 동창회에 나오지도 못하고 멀리 이사를 가서 지수씨도 지금은 근황을 알 수 없다고 하더랍니다. 그렇게 지수씨와 오랜만에 인사를 나누고 한약방에 멍하니 앉아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니 참 많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어릴 땐 그 누구보다 미워했던 아빠였지만 모두가 내 곁을 떠나고 전부인 줄 알았던 남편마저 내 뒤통수를 칠 때 여전히 제 곁에 묵묵히 남아서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빠였습니다. 그 누가 뭐래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지켜주는 사람은 가족인 것 같네요. 돈이 없어 미워했던 아버지. 이제는 돈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무엇인지 알기에 아빠를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고 보니 주변에 친구들도 없어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가정도 꾸리지 않았으니 더더욱 아빠라는 가족이라는 존재가 소중하네요. 오히려 전 남편과의 일 덕분에 아빠의 소중함을 알게 되어 이제는 감사할 뿐입니다. 그럼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날이 덥고 습한데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고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행복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